김정은과 푸틴이 최근에 만나서 평양에서 만났죠.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 제4조에 보면은 지구상 그 어느 동맹들보다 강력한 내용의 동맹의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다.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사실 자유민주 진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동맹이 이제 나토 동맹입니다. 지체 없이 모든 수단, 모든 힘을 다해 같은 표현은 없습니다. 이거는 북러 동맹이나 북중 동맹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김정은과 푸틴 간에 이루어진 새 동맹 조약은 한국은 물론이고 그리고 전 세계 안보 지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깨닫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세 번째 주제는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들이 만나서 새로운 조약을 맺었죠. 네, 북러 조약인데 이 조약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동맹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소식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6.25입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첫 번째 주제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6.25 74주년인데 정말로 이 전몰장병들을 저희가 추모하고 추념하고 그리고 전쟁의 참상, 전쟁의 비극을 좀 되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가. 역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발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다 우리 평화롭게 잘 지냅시다, 대화합시다 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세컨더리한 문제고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힘을 기르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길러야 우리를 넘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2000년 이상 된 전 역사상 모든 전쟁을 통틀어서 얻은 우리가 교훈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정말 깨트릴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교훈인 겁니다. 이건 꼭 반드시 준비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문화일보를 보니까 이제 일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6.25 메시지라고 저는 읽혀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북한과 러시아 조약은 시대착오다.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조약은 시대착오적이다. 자, 시작 전에 6.25를 상기하면서 며칠 전에 국회에서 나왔던 좀 어처구니 없는 사건 저희가 한번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를 단독 소집했어요. 여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되지 않은 최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관련해서 입법청문회를 민주당이 개최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증인 11명을 출석시켰는데 여기에 현역 장성과 장군 장교들 해가지고 11명의 현역 군인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12시간 가까이 질문을 하고 추궁을 했는데 갑질성 막말, 조롱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심지어는 우원식 국회의장조차도 어저께 경고를 줄 정도였습니다. 관훈 토론에서 말이죠. 자, 이래서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 어저께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만만한가? 군인들이 당신 같은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울분이 터진다. 특별히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기호 의원인데요. 이 한기호 의원은 삼성 장군, 육군 장군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청래 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했다. 청문회에서 해병 순직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군인들을 불러 세워놓고 갑질, 막말, 협박, 조롱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네, 일부 신문에서는 뭐라고까지 나왔냐면은 쇼츠용으로 자기네들 쇼츠 선전용으로 일부러 막 갑질, 막말, 조롱했다는 거예요. 쇼츠 해가지고 막 돌리려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복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 답변 거부 또는 태도를 문제 삼아 그때마다 10분씩 퇴장을 명합니다. 위원장님, 본인 습관이에요?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또 끼어들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우스워요?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요청드린 10분간 겁니다. 퇴장하세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최고령 박지원 의원 한술 더 뜹니다. 퇴장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쉬고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조롱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군인이. 한기호 이 특별위원장이 정청래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정 위원장은 군대 갔다 왔나?
의원주의를 악용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개인의 권리를 묵살해도 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대학생 시절에 학생운동을 해서 감방에 갔다는 이유로, 즉 수형을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이 민주화 운동했다는 논리로, 더군다나 민주화 운동, 인권을 중시한다는 사람이, 했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군인을 세워놓고 모욕하고 갑질하고 막말하고, 네. 저 밖에 나가서 10분 반성하고 들어와.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주제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전 지구상의 최강의 동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러 관계 바로 읽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 대사, 현 세정연구소 이사장이 오늘자 문화일보 딥리드의 한 개면을 통해서 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과 러시아, 김정은과 푸틴이 최근에 만나서 평양에서 만났죠. 그래서 정상회담을 갖고 두 양국이 새로운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 제4조에 보면은 지구상 그 어느 동맹들보다 강력한 내용의 동맹의 요건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용준 이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자,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북러 조약은 북한이 과거에 구소련과 체결했던 동맹조약, 조선과 소련이죠.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 기억으로는 1961년 조약입니다. 그 조약과 모든 것이 똑같은 전형적 동맹조약이다. 이 동맹조약은 사실은 소위 이제 해빙무드, 냉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러시아와 수교를 하면서 야, 이런 동맹조약이 이제 더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욕을 하면서 파기가 됐던 겁니다. 이번에 새로 맺어진 그 조약 제4조에 규정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바로 1961년도 구조약의 제1조와 거의 같다는 겁니다. 북한이 1961년 7월 구소련과 체결한 동맹조약 제1조는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즉 유사시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온갖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규정을 했다. 이것이 이른바 자동 개입 조항이다. 북러 간 새 조약도 제4조에서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1961년 조약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이용준 이사장은 지적을 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조약이 나타내는 동맹의 내용이 바로 지금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현존하는 모든 동맹을 통틀어서 최강의 동맹이다, 최고의 강도를 지닌 동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준 이사장은 이것을 일일이 짚어냅니다. 이번에 서명된 북러 새 조약은 전략적 동반자 조약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의문의 여지없는 전형적 동맹조약일 뿐 아니라 현존하는 지구상의 동맹조약 중 북중 동맹조약과 함께 가장 강력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담았다. 자유민주진영의 어느 동맹조약도 그런 수준의 자동 개입을 규정한 건 없다. 사실 자유민주진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동맹이 이제 나토 동맹입니다. 나토 헌장.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런 측면이 있어요. 나토 가입국의 전체 중에 단 한 나라라도 적성국으로부터 공격 또는 침략을 받으면 모든 그 가입국이 침략 또는 공격을 받은 것을 간주하고 자위권을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군사 자동 개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나토 헌장도 제5조에서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 발생 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무력 사용을 포함해 필요한 행동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체 없이 모든 수단, 모든 힘을 다해 같은 표현은 없습니다. 이거는 북러 동맹이나 북중 동맹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자유민주진영의 다른 동맹조약도 주문만 놓고 보면 내용이 더 약하다. 우리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믿고 있는 한미동맹, 즉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도 이승만 정권 때 체결이 됐죠.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한다. 공통의 위험에 대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960년도에 체결된 미일 신안보조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원론적 규정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나토 헌장, 그다음에 한미동맹, 한일 신안보조약, 공이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호주 동맹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똑같은데요. 거의 예외 없이 공통의 위험에 대처한다, 이런 정도의 표현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한미동맹을 왜
굉장히 역사상 굉장히 강력한 동맹으로 취급하느냐? 그것은 바로 한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본도 그거 마찬가지죠. 일본의 주일미군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조문상으로 한번 보면 북러 동맹이나 북중 동맹이 굉장히 강력하죠. 조문상으로는 지체 없이 모든 수단, 모든 걸 동원해서 군사적 지원을 한다. 즉각적인 군사 개입, 자동 개입 조항이 있으니까. 근데 한미 동맹, 한일 동맹 그것이 없지만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있거든요. 인계철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계철선 아시죠? 건드리면은 폭발하는 게 인계철선이야. 철선을 타고 쭉 화약이 쭉 흘러들어와서 폭발하는 인계철선인데 주한미군이 바로 인계철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북한이 침공하면은 주한미군이 얻어맞게 돼 있고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이게 자동으로 군사가 개입한다. 인계철선을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있기 때문에 조문상으로는 크게 강력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더라도 내용상으로는 소위 이게 미군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은 하나 더 있죠, 사실은. 인계철선 주한미군 이외에도 소위 한미 연합사령부가 있습니다. 한미 연합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전시에는 같이 작전을 짜고 공동으로 지휘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조문상으로 보면은 북러 동맹, 이 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맹 중에 가장 강력한 동맹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 간 그리고 김정은과 푸틴 간에 이루어진 새 동맹 조약은 정말로 한국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안보 지형 그리고 전 세계 안보 지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조약, 그러한 동맹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정말로 이러한 엄중한 안보 환경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정말 깨닫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